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시험이에요. 자, 시작합시다. 지민이는 요거 순차적으로 다 찍어놨으니까 시간이 그때 차곡차곡 해요. 네. 오늘까지 갑니다. 최효 선생님 8시에 시간 비니까 그때 와서 계속해요. 뭐 할 차례죠? 어디부터? 합성함수 했죠? 합성함수가 뭐냐면 F가 있고 함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걸 집합을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고 이걸 Z라고 하고 이 집합이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함수죠. 그죠? 2는 4로 가고 2는 5로 가고 3은 6로 가고. 자, 그 다음에 4, 5, 6이 여기서 이제 똑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4, 5, 6이라고 하고요. 4가 3으로 가고 5가 4로 가고 6이 5로 간다고 해볼게요. 5, 4, 3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하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X는 Y로 갔다가 다시 Y에서 Z로 가죠. X가 Y로 가고 다시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잖아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예요. 자, 그렇다면 한 번에 처음과 끝만 보시면 이걸 가운데가 똑같잖아요. 그죠? F의 공역하고 G의 정의가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그럼 한마디로 X에서 어디로 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X에서 Y를 들렸다가 Z로 간다. 이걸 한 방에 써볼까요? 네. 그럼 1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1은 4를 들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5로 가죠, 최종적으로. 그죠? 네. 그 다음에 2는 5를 거쳤다가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은 6을 들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죠. 3은 6을 들렸다가 3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요 장면만 보면 이것도 함수잖아요.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 이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이름은 어떻게 진다고요? 먼저 F부터 행하고 그 다음 G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F를 먼저 타고 그 다음 G 타는 거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G 도트 F 이렇게 표현한다. G 동그라미 F. F부터 이게 처음,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F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G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G 도트 F라는 하나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수 2개가 있는 거야, 지금.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붙여놓은 거라고요. 알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1은 4로 가고요. 이거 어려워요, 여기 합성함수가. 그 다음에 2는 5로 가고, 그 다음에 3은 6으로 가고. 이렇게. 그죠? 이 3점. 뭐 그래프가 항상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3점밖에 없어서 이게 그래프예요, 지금. 이게. 자, 이게 뭐예요? X, 이게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요 함수의 그래프가 F예요, 이게. 이걸 F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G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G를. G도 뭐 여기는 X, Y, G라고 하고. 4, 5, 6이 5, 4, 3으로 가죠. 여기 있는 4, 5, 6이 이쯤은 4라고 할까요? 여기 1, 2, 3
여기는 4, 5, 6이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4, 5, 6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쳐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4가 5로 가요. 요 정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는 4로 가요. 5는 4로 가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6은 3으로 가죠. 6은 3으로 간다. 여기 내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뭐예요? G죠, G.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G 도트 F를 그려봐라. G 도트 F는 어떻게 그릴까요? 합성함수를 그려봐라. 합성함수는 여기가 중간 4개체죠. 4, 5, 6, 4, 5, 6, 그죠? 여기 맨 앞에하고 맨 끝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은 5로 가는 거죠. 4를 들렸다 5로 가는 거고, 2는 5를 들려서 4로 가는 거고, 3은 6을 들렸다가 3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놨죠, 제가? 결국 1은 어디로 가요, 주요? 1은 5로 가는 거죠. 요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는 4로 가는 거죠. 요점,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은 3으로 가죠, 그죠? 3은 3으로 간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요 세 점의 그래프가 바로 G 도트 F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프로 다시 해석할게요. F라는 규칙은 2를 4로 보내죠. 그렇죠? 그리고 G라는 규칙은 4를 받아 쳐갖고 5로 보내죠. 4가 다시 5로 가죠.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한 장면으로 딱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를 뭐라고 하는 거냐? 사람들은 G 도트 F라고 하는 거예요. G 도트 F라고 했을 때 누가 먼저예요? 윤택이. G를 먼저 실행하는 거야? F를 먼저 실행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썰렁하게 뒤에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는 거야. 너의 뒤에서. 그쪽이 박진영 타이틀북이 이거예요. 너의 뒤로 간다. 재미없네. 합성함수가 뭔지 알겠죠? 대략 어떤 느낌이에요? 2개 이상의 함수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합성함수 배웠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런 거 하던데 초등학생들 우리 아들 보니까 5학년이거든 우리 아들이 이런 거 하던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또 뭐 이런 거 배우던데 난 초등을 안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요 규칙이 뭐 x제곱 요 규칙이 2x 빼기 1 하면은 먼저 1을 넣어요. 요 함수를 f라고 하고 요걸 g라고 하면 1을 x제곱에 넣으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 1을 다시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은 최종적으로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상자 2번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별게 아닌 거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 2를 넣어서 3을 넣어서 3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3은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 상자를 통과하면 9로 탈바꿈 되죠. 이렇게. 다시 9는 이 상자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여기 2배 한 다음에 1 빼면 17로 가죠? 맞습니까? 이게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이런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어디부터 하면 되죠? 예, 11번 할 차례죠. 필수예요, 11번. 네. 필수예제 11번. fx가 g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f 도트 이걸 만족하는 hx를 구하라 라고 했죠. 문제 보세요. h를 구하라고 했죠.
예. 자, 정의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F.G는 누구부터 실행하는 거라고요? G부터죠, G부터. 그럼 G.F는 누구부터예요? F부터죠. 만약에 F.G.H는 누구부터예요? H 다음 G 다음 F죠.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F 쓰고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도트는 없어지면서 뭐가 생겨? 큰 괄호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도트를 없애는 순간 괄호가 크게 생긴다. 그 다음에 얘를 이 안으로 쏙 집어넣어.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정의예요. 자, 근데 그것이 뭐가 나왔다고요? GX가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GX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HX가 이제 F라는 규칙을 만나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F라는 규칙은 어떤 규칙이에요, 유주요? 자기 자신한테 얼마를 더해주는 규칙이에요? 2 주면. 그래서 2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HX에다가 누굴 더한다고요? 2를 더하는 거라고, 규칙이. 근데 그게 누가 나왔다? 하필이면 얘가 나왔다. 게임 끝났네요. 그러면 HX는 요거 2만 넘기세요. 이쪽으로. 얼마가 돼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런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대로 약속대로 해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거 할게요. 두 번째 거. H가 이제 앞에 있네요. 여기 H 도트 fx. 이것이 gx가 된다. 요걸 만족하는 h를 구하라고 했어요. 저 일부러 빨갛게 쓴 거예요. 저 h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랑 뭔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h가 이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h가 앞으로 나와 있죠. 조금 다르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h 쓰고 도트가 없어지면 뭐가 생겨? 조그만 괄호, 큰 괄호. 큰 괄호가 생겨.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꼭 맞춰. 퐁당. 그래서 뭐야? fx. 이게 무슨 x야? gx야. 그쵸? 자, 근데 이게 좀 어렵네. fx가 누굽니까? 또 그대로 써볼게요. x 플러스 2죠. 나왔네, 일단. 근데, 문제는 hx 플러스 1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 보세요. 무슨 x를 구하라고 그랬어? 오지요. hx를 구하라고 했죠. 맞아요? 문제 보세요.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hx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hx 플러스 1을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만큼을 t라고 할게요. t. 무슨 t가 되는 거야? ht가 되죠. ht. 오케이? 자,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어요, 지금. 그러면 x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넘기면. t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t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에 여기 괄호 치고 대입을 할게요. t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래서 ht라는 것은 분배해주면 3t 마이너스 6에다 1을 더해주니까 3t 마이너스 5죠. 그죠? 오케이? 근데 선생님 왜 hx를 구하라고 하는데 ht를 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h별이 3별 마이너스 5라는 뜻과 h하트가 3하트 마이너스 5라는 뜻과 h주가 3주 마이너스 5 이게 다 어때? 다 똑같은 뜻이라고요. 의미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ht 3t 빼기 5를 t를 그냥 싸그리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없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 t 자리에 x를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요? hx는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정답 확인해 보세요. 맞죠? Understand?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이번에는 h가 앞에 있네. 감기 걸렸는데 자꾸 기침을 해. h. 자꾸 h 거리잖아. h. g. 정서영 지금 뭐 뽑은 것 같아. 아 졸려 죽겠네. 썰렁한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표정. 정상 잘 봐. 먼저 h를 써. 도트가 죽으면 뭐가 생겨? 큰 거야. 그 다음 g를 써. 다시 도트가 여기 있는 도트가 죽으면 또 괄호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fx 퐁나. 이해됩니까? 이 약속이 이거라고. 외워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누가 나왔다? fx가 나왔어요. fx 플러스 x 플러스 2죠. 됐습니까? 자, 요거 이제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해볼게. 뒤로 간다 그랬죠? 너에 뒤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 난 이젠 떠나지마. 그런 노래가 있어. 다시 검색해봐. 너의 뒤에서. 자, 뒤로 가는 거야. fx 불러. 뭐야? fx가. 근데 얘가 이제 g라는 규칙을 만났네요. x 플러스 2가. g라는 규칙은 어떤 규칙이에요? 자기 자신을 몇 배에서? 3배에서 1을 더하는 거죠. 여기다가 3배 한 다음에 1 더해봐. 여기다가 3배 한 다음에 1을 더해봐. 빨리. 3배. 여기다 빨리 3배 하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6이죠. 거기다 1 더하면 3x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여기가 3x 플러스 7이다. 됐어요? 다 끝난 게 이제. 요런 모양일 때는 얘를 뭐로 바꾼 거였어요? 문자 치환. 이만큼을 t로 치환. 됐어요? 얘를 t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3x 플러스 7을. 그럼 무슨 t가 돼요? ht가 되죠? 자, 모든 걸 다 t로 바꿀 거야. 3x 플러스 7은 t야. 그럼 7 넘기면은 3x는 t 빼기 7이야. 그럼 x는 몇 분의 1? 3으로 나눠주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제 요 x 자리에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t로 바뀐 식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t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2. 오케이? 자, 그럼 요거 계산 좀 해줘봐. 지성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예, 좋아요. 자, 근데 여기 똑같은 t이기 때문에 x로 바꿔도 무난하죠? 예. 똑같은 t이기 때문에 요거를 동시에 x로 바꿔줘도 논리적 하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불러보세요. 봐봐. 맞지? 한 문제 더 풀고 풀 시간 드릴게요. 진도를 다음 주에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마치고 이제 선생님이 써서 하지 않고 앉아서 이제 시험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서 야,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자,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f2를 f라고 약속을 하고 f제곱을 f 도트 f의 1제곱으로 약속을 하고 f3제곱을 뭐라고 약속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f4제곱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f5제곱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f의 n 플러스 1은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여기서 n은 자연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f의 1제곱은 그냥 f 한 번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 하나. f제곱은 f 도트 f 합성 한 번 한 거. f랑 f 합성한 거. f3제곱은 f 두 번 합성한 거에다가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f제곱이 이렇게 한 번 합성한 거죠? 거기다가 한 번을 더 취하라는 얘기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f4제곱은 f
F를 4개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F 5제곱은요? 이 뜻이, 왜냐면 이게 너무 길잖아, 표현이. 안 길어? 길어서 이렇게 짧게 지수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F 5개 써. 그리고 이게 도트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 뜻을 해석해보면, 오케이? 배워. 아니, 니네 지수법칙 배웠잖아. A의 3제곱은 무슨 뜻이야? 이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자, 아무튼 뭐 표현은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봐봐. 그랬을 때 이제 뭐를 하라고 했냐면 F 10제곱에 A가 30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래. A를 구하래. 해보자. 자, F가 X 플러스 1이죠? 그럼 F 도트 F는 어떻게 돼? F 하나가 X 플러스 1이야, 1차 함수. 그럼 F 도트 F는 어떻게 될까요? F 쓰고 도트 없어지고 가로 생기고 FX죠. 맞죠? 근데 얘는 F 쓰고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쓰고. 자, F라는 규칙은 어떤 규칙이에요? 자기 자신에다 누구를 더하는 거야? 2를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어떻게 돼, 정사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F 도트 F는 무슨 뜻이에요? F 2번 한 결과에다가 F 한 번 더 취하라는 얘기죠. F 2번 한 결과에다가 F 한 번 더 적용하는 얘기죠. F 2번 한 결과는 나와있죠. 여기 X 플러스 1하고. 근데 거기다 F를 또 취하라는 얘기는 2를 또 더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F가 3개가 보이면 X 더하기 3이네. F가 2개가 보이면 X 플러스 2네. 그럼 F가 10제곱의 A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X에다 A를 집어넣으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라는 소리야? 30.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A 더하기 10이 30이니까 A는 얼마다? 구하고자 A는 20이다. 이렇게 쳐냅니다. 어렵지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많이 어려워요. 보세요. 식만 봐도 토할 것 같죠? 근데 시험에 무조건 나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거기 해설지 봐봐. 어렵지? 이게 F. 다음에 G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졌네요. 여기가 E. 여기 G예요. F라는 그래프는 이거고 G라는 그래프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성하면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거 해설지처럼 풀면은 시험 시간에 망해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뜻이 뭐지? G 도트 없어지고 무슨 X? 이런 얘기잖아요. 이 그래프를 한번 식을 써서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F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 이렇게 내려가는 1차 함수예요. 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X에 대한 거. X가 먼저 F를 만나죠? 편의상 요 Fx는 T라고 할게요. 그래서 T는 Fx 이렇게 관계를 주고, 그 다음에 Y는 GT죠. 즉 GFX. 자,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 책처럼 식을 쓰지 않고 해볼게. 먼저 X라는 거는 이제 먼저 F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밖에 없어요. 일단 x가 0에서 1까지 변한다고 생각해볼게.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변하고. 여기 잘 봐야 돼. 자, x가 0에서 1까지 변하면 y 값은 어떻게 변해요? 요거 t라고 하면 요거 x라고 하고. 자, x가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변하죠? 0에서 2까지 올라가죠. 여기 봐봐. x가 0에서 1로 가. 그럼 이게 이렇게 감에 따라서 그래프는 올라가잖아요,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올라가죠, 점점. 이해돼요? 자, 그럼 0에서 2까지 갔어요. 0에서 2까지 가면 여기서의 높이는 여기서의 가로축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다시 F한테 높이, Y축에 해당하는 것은 G한테는 X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0에서 2까지 바뀌니까 여기서 0에서 2까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0에서 2까지 바뀌면 이렇게 그래프를 자, 다시 X값이 0에서 2로 바뀌면 그래프는 점점 내려오죠. 이렇게 시소 타고 내려오죠. 높이가 2에서 0으로 내려오죠. 이해돼요? 다시 x가 0에서 1로 가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상위권들 맞추는 문제야. 결국 이 문제는. 자, 0에서 1로 가. 그럼 0에서 2로 가겠죠? 높이가. 그리고 다시 0에서 2를 여기다 가로에 적용을 해요. 가로에. 0에서 2로 높이가 올라가는 거를 이쪽에서 가로로 적용하라고. 0에서 2까지 가면 얘는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어디에서? 높이 2에서 높이 0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 변화를 제가 식을 간단하게 쓴 거라고 지금. 자, 그 다음 1에서 2로 갈 때를 생각해 볼게요. x가 1에서 2로 가면은 어떻게 돼? 1에서 2로 가면서 그래프는 높이가 변화는 있어 없어요? 똑같이 그냥 균일하게 가죠. 그냥 2죠. 2 똑같이 2잖아. 그러면 여기서 2는 여기서 2는 얼마예요? 2주요? 0이잖아. 그렇죠? 2를 대입하면 높이가 0이잖아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마지막으로 x가 0, 1 여기를 뭐 1, 2라고 할게요. 자, x가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이 중간 매개체는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처음과 끝만 보세요. 0에서 1로 가면 얘는 2에서 0으로 가죠. 0에서 1로 가면 2에서 0으로 가죠. 이렇게. 0에서 1로 가면 2에서 0으로 가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잘못됐나? 0에서 1 잠시만요. 0에서 2 틀렸는데? 잠깐만, 어디가 잘못됐죠? 0에서 1, 0에서 2 잘못 썼잖아요, 이거를. G.F가 아니고 뭐야? 아니, 지금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요 글씨를 잘못 썼어요. G.F 하는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 F.G 순서가 바뀌어 있죠? 예. 자, 이렇게 책처럼 할게요. 한 번 더 하면 좋지 뭐. F.GX 이렇게. 뭐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다시 글씨를 잘못 썼어요. 순서를 바꿔갖고. 자, F 도트 없어지고 GX. 그다음 얘를 T라고 놓고 F는 Y는 FT. 결국 이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지울게요. 요것은 t는 gx. t는 gx 관계고, 그 다음 마지막은 y는 ft. 이렇게. 그죠? 자, 좀 이따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식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식 계산하려면 5분 이상 걸려요. 소요가.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 다시 보세요. 0에서 1로 가. 그럼 g를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x가 0에서 1로 가면, 요 x가 요 x예요. 그럼 x가 g를 만나죠? 윤택이, 여기 봐봐. x가 0에서 1로 가. 요 0에서 요 1이 여기쯤이겠죠. 요렇게 가. 그러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 높이가 얼마야, 이주야? 이게 정확히 여기가 45도 각도니까 여기가 얼마일까? 1이겠죠. 그럼 0에서 1로 가면은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질까? 높이가 2에서 1이라는 높이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면 이제 요 F를 만나야 되거든요. 2에서 1로 가면 여기 봐봐. 2에서 1로 가봐. 이렇게 2에서 1로 가면은 얘는 어때요? 높이가 안 변하죠. 똑같이 얼마예요? 이렇게 감에 따라서 높이는 계속 2가 유지가 되죠. 이해가 되죠? 요 2 값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해설지처럼 풀어야 돼요. 그거는 이상대 원장님이 고풀이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고통일 거야. 아마 되게 복잡해. 봐봐요. 계산하는.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x가 1부터 2까지 변해.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변하면, 여기서부터까지 변하면, 그래프는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떨어지는 거죠. 높이가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 요 높이가 얼마야? 1이죠. 요 높이는 0이죠.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2로 감에 따라서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프가. 그럼 높이 1에서 높이 0으로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1에서 0으로 감에 따라서 누가? t가 그 f를 이제 만날 거예요. 요 t가 요 1에서 0으로 가는 게 요 t 값이야. 근데 그것이 다시 이제 F란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보세요. 1에서 0으로 가. 요렇게 감에 따라서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가죠. 방향까지 가야 돼요. 봐. 1에서 0으로 가면, 요 1이라는 거에서 요렇게 가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요로 내려가는 거죠. 높이가 어디에서? 2라는 높이에서 0이라는 높이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해봐야 돼요.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서. 자, 가운데 거는 알 필요가 없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처음과 끝만 보세요. x가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얘는 2가 유지가 되죠.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2가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높이가 똑같이 일정하게. 다음, 1에서 2로 감에 따라서, 1에서 2로 감에 따라서 2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0으로 떨어지죠. 높이 2에서 여기 높이가 2잖아요. 여기서 0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해설지 보세요. 맞아 안 맞아? 몇 번 연습해봐야 돼요. 오케이? 네.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영상 몇 번씩 돌려갖고 하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식으로 가야 돼요. 그 식 좀 보세요. 이해하고 싶지 않게 생겼죠, 그죠? 예, 많이 복잡해요. 심지어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233페이지 봐봐. 거기 550번 문제 나오거든요. 그거 해설이 한 장이야, 한 장.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이상대 원장님 스타일로는 못 그려. 식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 실수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대로.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231쪽에 538하고 연습해봐. 이건 시험에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 어려워도 해야 돼. 일단 하고 버릴 때 되면 버려야 돼. 일식 노트에도 있어요. 오케이?
원점에다가 한번 그리고 해설지도 한번 보세요. 해설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설을 해놨나. 그렇죠. 선생님 여기다가 주영이 요번에 기상전 선생님하고 직접 모방을 해갖고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기상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잖아. 지민이는 저기 최유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확실한 1등급으로 만들어줄 거야. G.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Y는 G 도트 fx를 그리라고 했죠? Y는 G 도트 fx를 그려봐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G 도트 없어지고 가로치고 fx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fx를 먼저 뭐로 치환? t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여기 x를 쓰세요. 그 다음에 t는 fx를 쓰세요. t가 fx라고 나왔잖아, 지금 내가. 마지막 단계가 y는 gt죠. 다시 말하면 얘는 y는 gfx 이거잖아요. 맞죠? 3단계를 거쳐가는 거야. 보시게 되면 일단은 x가 f를 만나야 되죠? x가 먼저 f를 만나잖아요. x가 f를 먼저 만나잖아요. 근데 f라는 거는 정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림이 0부터 2까지죠. 여기 x 범위가 0부터 2까지. 그럼 쪼갤게요. 그럼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 쪼갤게. 이렇게 쪼개서 갈게요. 그러면 x가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x가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높이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가죠. 높이가 맞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t야.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감에 따라서 요 t는 여기서 x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 x축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요. 그러면 요 그래프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 높이 1에서 높이 0으로 내려가죠. 맞아요. 얘는 누구의 변화야? x의 변화를 보는 거고, 요건 t의 변화를 보는 거고, 얘는 y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y의 변화가 이렇게 된다고. 다음, x가 1에서 2로 가. 그러면 윤태가 x가 여기서 여기로 감에 따라서 높이는 어떻게 변해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높이 0에서 높이 1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돼? 오케이? 그러면 다시 t라는 놈이 0에서 1로 가면 이제 g를 만날 거야, g를. 0에서 1로 가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감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죠. 높이 0에서 높이 1로 올라가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볼게요. 최종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 x축, 원점, y축 이렇게. 마지막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가운데는 연결고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맨 앞에와 맨 끝에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합성함수는? 그럼 0에서 1로 향함에 따라서 1에서 0으로 가죠. 높이가. 이게 대충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x가 0에서 1로 감에 따라서 y는 최종적으로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1에서 0으로 떨어져. 맞아요. 다음 x가 1에서 2로 감에 따라서 이 중간 단위 무시하라고 얘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합성함수에서는 1에서 2로 감에 따라서 0에서 1로 가죠. 1에서 2로 감에 따라서 높이가 0에서 1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V자 이렇게 그려져요. 맞아요? 같이 보세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해설지에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식으로 하려고 하면 닫혀요.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x의 변화를 추적하시고 그 다음 t의 변화를 추적하시고 마지막에 y의 변화를 추적한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영상도 한번 다시 보시고 최유선 선생님 강의도 한번 8시에 와서 한번 그 선생님 또 따르게 풀 거야.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상대 원장님 정석으로 한번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맞아. 사람마다 틀려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방법은 뭐다? 버려라. 마지막 방법은 뭐다? 버려라. 넘어가 봐. 역함수 234페이지. 합성함수를 했고 이제 역함수 할 차례. 잠깐만요. 성훈아, 지금 몇 대 몇인지 한 번만 봐줄 수 있어요? 한국 시리즈 하고 있어. 자, 역함수라는 건 역이 뭐야? 거꾸로죠, 거꾸로. 거꾸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요. 어떻게 되고 있어? 2대 0. 2대 0. 이기고 있어? 지고 있어. 아, 끝났다, 끝났어. F라는 함수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1, 2, 3, 4, 여기는 5, 6, 7, 8이라고 할게요. 1은 6으로 가고, 2는 5로 가고, 3은 8로 가고, 4는 7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함수죠. 1은 6으로 가고, 2는 5로 가고, 3은 8로 가고, 4는 7로 가는 하나의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X에서 Y로. 얘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얘를 공역이라고 하죠. 자, 이랬을 때 반대 방향의 함수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규칙을 화살표를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사람들이. 자, 그럼 이쪽 방향을 F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을 뭐라고 이제 할 거냐면 F의 역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글이 너무 기니까 이걸 기호로 여기 마이너스 1처럼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냥 기호예요, 기호. 마이너스 1처럼 쓰는 기호. 그래서 F의 역함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F의 인버스다. 인버스라고 해서 뭐 버스 안에서 그게 아니야. 그 인버스가 아니라고. 인버스. 그냥 쉽게 말해서 F의 역함수. 그 기호로는 F-1, 그 다음에 영어로는 F의 인버스.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함수가 뭐냐?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 역할이 바뀐 거야.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향하던 F가 반대로 공역에서 정의역으로 갈까를 고민한 거죠. 그러면 인버스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라고. 5는 어디로 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6은 왔던 길을 되돌아서 1로 가는 거고, 7은 왔던 길을 되돌아서 4로 가는 거고, 8은 왔던 길을 되돌아서 3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입장을 바꿔서 y를 출발 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x를 도착 지점으로 볼게요. 얘가 뭐라고? f의 인버스. 이렇게. 그러면 5, 6, 7, 8을 쓰고 시작할게. 1, 2, 3, 4. 정서영, 5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F가 상행 열차고 F 인버스가 하행 열차예요.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1은 원래 6으로 갔었잖아요. 거꾸로 6은 1로 간다고. 이렇게. 그럼 5는 어디로 가? 2가 5로 갔으니까 5는 되돌아가겠죠. 2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3은 8로 가고 8은 다시 3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4는 7로 가는데 7은 다시 4로 가겠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서 가는 함수를 f의 인버스라고 한다고요. 여기 마이너스 1처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성립할까요?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f1이 6이야. 여기 f1이 6이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 6은 누구라고 적어야겠어? 1이 6으로 갔으니까 f 인버스 6은 누구야? 1이겠지. 난 이렇게 썼어요. 주가 0으로 갔어. 그러면 f 인버스 0은 누구야? 추로 가겠지. 이런 거라고. 역함수가 별게 아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함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1이 6으로 가면 거꾸로 6에서 1로 간다고 이렇게. 여기서 조금 하고 가야겠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요 함수는 오늘은 저기 쉬는 시간 없어요. 알겠죠? 진짜 없어요, 진짜. 애들이 오늘 컨디션이 다 좋은 것 같아갖고 안 쉬려고. 안 좋은 사람 2명만 있어도 쉬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다 좋아 보여. 자, 이쪽으로 오는 게 함수, 역함수죠.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이. 이것도 함수처럼 보이죠. 뭐 5는 2로 가고 6은 1로 가고 7은 4로 가고 8은 3로 갔으니까 함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 거꾸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반대쪽으로? 이거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5는 1로 가는 거고 6은 2로 가는 거고 7은 3으로 가는 거고 8은 4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F 인버스 입장에서 얘가 무슨 역이에요? 정역이죠.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역이에요? 도착지가. 이게 공역이죠. 근데 이렇게 함수를 보고자 하니까 지금 누가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9가 출발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함수란 말을 할 수가 없죠. 함수가 안 되잖아. 9가 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구나. 또 어떤 경우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더 쓸게요. 이렇게. 자, 이거의 반대 방향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5가 1루도 가고 2루도 가야 되잖아요. 하나가 2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함수가 안 되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인버스라는 거는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존재하겠구나. 원래 함수가 무슨 대응일 때?
5글자.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역방향도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자, 정리 한 번만 해볼게, 다시. 자, 함수라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y는 무슨 x? fx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가는 거. f 인버스라는 건 y가 x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가 f를 타고 y로 갔어요. 그러면 돌아서 다시 되돌아가려면 인버스라는 걸 타고 f 인버스 y는 x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얘가 본함수고 원래 함수고 얘가 무슨 함수예요? 역함수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원래 함수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가 2x 플러스 7이라고 할게. 그럼 역함수 식을 만약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규칙을 거꾸로 적용해야겠죠. 그러면 자, 요걸 이렇게 한번 쓸 수가 있겠어요. 7을 넘기면 y 빼기 7이죠. 요걸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게 역함수라고. 다시 한번 요 7을 넘겨. 그럼 2x는 y 빼기 7이죠. 그리고 이제 x만 남기는 거야. 양변을 2로 나눠. 그럼 x는 2분의 1 y 빼기 2분의 7이죠. 여기까지 온 상태가 바로 역함수라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함수 나라에 y는 뭐 2x 플러스 7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도 있고, 그렇죠? 함수 나라에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함수라고 갖고 와봐. 어때요? 이 함수처럼 생겼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드워드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이름도 안 바꾸고 여기서 살아가. 뭔가 좀 한국 사람 같지 않잖아요. 다시 이관계의 역함수를 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 써봤어 내가. 근데 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y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데 x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지금. 조금 이름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x예요. 공역이 y예요. 근데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y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공역이 x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x가 돼야 되고 공역이 y가 되는데 뒤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역함수 입장에선 정의역이 y고 공역이 x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의미적으로는 얘가 역함수지만 이걸 역함수라고 표기하진 않을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x가 y로 가서 y는 거꾸로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의미적으로는 맞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개명을 해서 써야 된다. 오케이. 한국식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서 문자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x를 y로 바꿔주고 y를 x로 바꿔준 문자 체인지를 하는 거야. 문자 체인지. y에다 x를 쓰고 x에다 y를 쓴 이 모습을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역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얘들아, 좀만 버텨.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먼저 누구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x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요 5 넘겨봐. 이렇게 되겠죠? 자, x제곱이 이거니까 x는 루트 풀마 루트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왜? 안 좋아? 왜? 힘들어요? 다시.
x는 0 이상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1대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시켜야 돼요. 자, 1단계가 뭐죠? x에 대해서 풀어야 돼. 그럼 x제곱을 남기고 5를 넘겨요. 좀만 집중해. 5분에 끝낼게. 5분에 좀 쉴게요. 그러면 아직 x가 아니잖아. x제곱이잖아요. x제곱이 이놈이면 x는 누가 되는 거야? 풀마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가 뭘 구한 거라고? x는 f 인버스 y까지 구해놓은 거라고. 근데 의미적으로는 얘가 역함수가 맞는데 모양이 지금 함수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늘상 보던 함수가 아니죠. 우리는 보통 y는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근데 모양이 지금 이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함수 나라에서 얘 받아주겠어? 추방한다고 추방. 너는 우리나라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시민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x는 0 이상이야. x라는 건 이 녀석이야. 근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 이 범위 때문에. 자,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풀마인데 제곱근 때문에 풀마가 되는 건데 제곱근 때문에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플러스만 돼야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얘를 이제 한국 국적을 주기 위해서 문자를 체인지 한다고. x하고 y하고. x에다가 y를 쓰고 y에다가 x를 쓰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게 바로 진정한 역함수가 된다. 만약에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뭐예요? y는 f 인버스 x가 되는 거예요. 요 식이. 하나만 더 연습하고 진짜 쉽게요. 자, 그러면 y는 5x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7 이놈을 f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시험에서 역함수 구해봐라. 자, 쓰는 사람 쉽게요. 지금 빨리 해봐. y는 5x 빼기 7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써보세요. 썼어?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내가 할게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 x에 대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요걸 넘겨요, 이쪽을, 한쪽으로. 5x는 뭐가 돼? 이렇게 되죠. 그리고 5로 나눠. 그러면 여기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1단계. 의미적으로는 얘가 역함수가 맞아요. 하지만 함수 나라에 역함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함수처럼 안 생겼어요, 지금 모양이. 그쵸? x는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x 자리에 누굴 써? y를 쓰고 y 자리에 x를 써준 이 함수라고. 참고로 결과적으로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얘하고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x에다가 y 쓴 거고 y에다 x 쓴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에 대한 대칭이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 y는 x에 관한 대칭이잖아요. 실제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누구에 관한 대칭 관계야? y는 x에 관한 선대칭 관계다. 아시겠습니까? 아이, 선대칭 안 배웠어? 이렇게 그려진 원이 있으면 y는 x에 관한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자, 좀 쉬었다 갈게요. 표정이 안 좋아지네.